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증시 상황 체크해 보면서 남은 8월달 그리고 이 9월달에 어떠한 섹터군들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시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같이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특히나 이 집중 투표제가 실시가 되었죠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. 자, 일단 이 집중투표제는 시장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자,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주주의 권한을 막을 방법 자체가 없었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집중투표제로 인해서 결국 이 개인 주주들, 소액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회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자, 특히나 이 대주주 지분이 작은 기업들에 있어서 이 사모펀드라든지 이 소액 주주들에 있어서 이사회에 대한 권한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집중 투표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증시의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다만 지금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나온 게 무엇이냐면 자, 차후 결정으로 미뤄졌죠. 자,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연말에 이 양도세 때문에 이 주식을 매도하게 될 텐데, 자, 그렇게 되면 주주 명부가 이 폐쇄되면서 결국에 이 소액 주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이 증시에서 매도를 하게 되니까 사실상 집중 투표제랑 이 대주주 양도세랑은 크게 결이 맞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이 10억 기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 이 집중 투표제에 대한 의미가 많이 희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지금 이 로봇주라든지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엄청나게 좀 부각이 되고 있죠. 자, 물론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이 근로자와 기업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자, 찬반 여론이 나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 한해서 특히나 이 기업들에 한해서는 이 부담감, 특히나 이 생산비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슈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이 노란봉투법을 우리가 시장에서 판단할 수는 없고 어떠한 흐름이 적용이 되는지를 좀 천천하게 보셔야겠죠. 자, 그리고 우리가 가장 초점을 둬야 될 게 바로 이 9월 달에 있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입니다. 자, 현재 특히나 이 성장주 관련해서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. 자,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,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카카오라든지 그리고 코스닥 쪽의 제약바이오도 어느 정도 좀 시동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성장주 모멘텀이 자,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를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데, 자,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,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첫 번째로 이 실업률이 안정화되어 있었던 상황,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 실적이 굳건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, 즉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려가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을 때 증시가 환호를 했고 랠리가 나오게 된 거였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실업률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9월 달에 금리 인하 이후에 이 실업률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한다면 자, 시장은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 확보에 열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은 결국에 이 성장주에 있어서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 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성장주가 강한 랠리가 나온다라고 예측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를 좀 판단하는 기준이 자, 9월달 초 다음 주에 이 실업률에 대한 지표가 나오죠. 만약에 이 실업률에 대한 지표가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된다면 우리가 이 겨울 전까지는 이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이 실업률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 증시에 대한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 성장주 모멘텀이 현재 시장에서 부각되는 것만큼 강한 이슈가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. 자, 그래서 오늘 좀 주가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제 오늘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자, 이를 통해서 아마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AI 관련된, 특히나 엔비디아 관련된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, 우리가 봐야 될 기업들이 바로
이수페타실 수도 있을 것이고, 그리고 두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. 결국에 이 두산의 전체적인 매출액 대부분이 이 엔비디아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면, 자,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조정이 정말 건전한 조정으로 나오게 된 거고,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한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AI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된다면 우리가 이 효성중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HD, 현대일렉트릭을 좀 우리가 봐야겠죠.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양 초과 변압기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이슈로 이슈될 수밖에 없고, 최근에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왔지만 사실 뭐 현대일렉트릭 또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에 대한 공장을 추가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현지 공급에 대한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이슈를 시장에서 우려심을 좀 축소시킬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변압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이 엔비디아 실적이 좋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AI에 대한 버블론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서 전체적인 좀 조정폭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그런데 이 엔비디아에 대한 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 성장률,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때서야 집중을 해봐도 늦지 않은 게 바로 이 AI 섹터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흐름 가져가시는 걸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고, 그리고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삼성전자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. 자,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증시가 한두 차례 좀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 7만원권에 대한 유지는 상당히 잘 해주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7만원권에 대한 메리트는 아직까지 좀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 좀 정리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노란 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맞춰서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9월 달에 있어서 이 실업률이 굳건하고 기업 실적이 좋은데 이 유동성이 풀리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만 반영할 것인가, 아니면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심까지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9월 달에 대한 실업률 지표를 좀 보면서 가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고, 요번 주에 이 PCE 지표가 발표가 되죠. 이 PC에 따라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번 주 지표 발표를 잘 한번 추적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요번 주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사실 증시에 대한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를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지 유심 깊게 보시면서 발표 이후에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사실상 증시가 좀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. 자,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던 이 로봇주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. 자, 물론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는 시기는 맞긴 한데, 특히나 이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로봇주에 있어서 이 실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, 그리고 기술력이 아직 전 세계 기술력을 못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고, 기본적으로 성장주 모멘텀이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 생각보다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이 AI를 활용한 카카오 부분에 있어서 검색 엔진이라든지 광고 엔진들,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이 다시 한번 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 이 지표에 따라서 흐름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여유를 갖고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, 만약에 여기서 하방 압력이 한 번 정도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, 자, 코스피는 상당히 지금 7월달 중순부터 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져 오고 있죠. 여기서 하방 돌파가 한 번 정도 더 일어나게 된다면 생각보다 이 낙폭에 대한 강도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AI발 호재 그리고 플러스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만 작용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3,400포인트, 3,300포인트를 넘어서서 강한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지표가 발표가 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는 구간이 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주 영상을 통해서 핵심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항상 좀 강조드리는 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시장 상황
상황에 맞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던가 아니면 시장을 못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회사랑 연계해서 무료 포트폴리오 관리 영상 더보기란 번호를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제가 상담 무료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구독자분들 요번 주도 성투하시고 제가 요번 주에 또 지표에 따른 증시 전망 다시 한번 상세하게 좀 들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